충격적인 보트 사고. 자,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서 바닷가로 피서갈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뻥 뚫린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보트도 타고 많이 그렇게 해수욕도 하고 즐기시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한 바닷가도 요즘 보트 타는 분들이 많대요. 어떤 보트냐? 고무보트인데 이게 이 고무보트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트보트라고 이 빠른 그 보트 뒤에다가 고무보트를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손님들이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무보트에 뭔 일 있겠어 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자, 바닷가에서 고무보트 탔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강원도의 한 해변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제트스키에 고무보트를 달아서 빠르게 달리는 수상 레저를 즐기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트스키가 달려가면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허공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저희가 정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트에서 떨어진 탑승자들이 저렇게 공중에 떠오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커다란 대형 방파제였는데 제트스키 운전자가 이 운행을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이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제트스키 운전자는 업체 측이었고요. 고무보트에 탄 사람들은 일반 이용객들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이 대퇴부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요. 여성의 남편은 3시간 동안 의식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행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자, 아내는 대퇴부 골절, 남편은 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대요.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저 운전자가 왜 저렇게 큰 방파제가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왜 저기로 가서 저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일단 피해자 가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고무보트를 끄는 이제 제트스키 운전자가 있었을 텐데 그 운전자가 목이 아파서 오른쪽을 안 봤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뭐라고요? 목이 아파서 오른쪽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을 목이 아파서 보지 못하는 바람에 방파제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바람이 거셌다 등의 핑계를 댔다라고 일단 피해자 가족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물론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가족들은 그렇게 들었답니다. 아니 왜 글로 가서 이렇게 저런 사고를 내요 했더니 내가 목이 아파서 목 아프면 어떡합니까? 이 안 돌아가잖아요. 목이 아파서 이 오른쪽으로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수상 레저입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릴을 즐기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트스키를 운전하는 사람이 목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운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의 주장은 물론 확인해 봐야겠지만 당시의 바다의 구조라든가 또는 바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수사기관에서는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인데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이긴 한데요.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계속 보트를 끄느냐고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허. 이 주장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사고 후 그 다음에 조치를 미흡하게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또 상세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사고가 났는데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데 보트를 챙겼다? 물론 지금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만 자, 왜 사고가 났을까? 일단 떠오르는 거는 음주운전. 그다음에 보통 자동차는 음주 또는 무면허인데 저것도 면허가 있어야 될까? 자,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난 제트스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더니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 음주 측정은 안 했다, 아니 음주는 안 했다 하더라도 운전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격증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중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동력 면허거든요. 저는 1급인데요. 1급일 경우에는 내가 관리하에서는 한 3대 정도는 무자격자도 운전이 가능한데 잠깐만요. 제트스키는 지금 이게 팀장님 자격증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1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관리하에서는 한 서너 명 정도는 제트스키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무보트를 끌지 않습니까? 제트스키가. 그렇다고 한다면 제트스키 운전자가 즉 1급은 아니더라도 2급 조정면허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에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까 그 영상 좀 다시 볼까요? 영상 보면 자, 이거 확인은 잘 안 됩니다만
이 헬멧을 안 쓴 것 같던데 맞나요? 그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요, 헬멧만 썼어도 조금은 덜 다쳤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헬멧을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벌벌 떨자 여자들에게는 헬멧을 쓰라고 했다. 남자들은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탔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도 괜찮은 건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보트를 재밌게 하느라고 맨 끝에 이제 급격하게 회전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회전 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크게 돌면서 방파제 쪽으로 부딪혀진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유일하게 본인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장비거든요. 더더욱 이런 보호 장구의 착용이 절대적이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저 업체도 상당히 영세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업체 측 반응을 봤더니 피해자, 그러니까 이 보트에 탑승한 승객들, 이용객들의 과실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피해자 측에 따르면 업체 측 손해 사정사가 탑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보트를 탄 것 자체가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탑승 자체를 탑승객 과실로 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영업을 그럼 하질 말았어야죠. 유사한 판례 사안에서 모든 레저시설 이용 자체로 소비자의 과실 책임을 묻는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고 발생 자체는 보트를 운행하는 업체 측의 과실로 봐야 하는데 여기에 적절한 응급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정도 업체 측의 과실을 더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이 빠른 속도를 요구했다거나 업체 측이 재미를 위해서 거친 운행을 하는데 사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헬멧을 안 쓴 부분은 일부 소비자 과실이 책정될 여지가 있는데 업체 측이 필요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법적 다툼으로 나가게 되면 소비자가 이 헬멧을 쓰지 않은 부분 일부나마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